여러분,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좀 변할 줄 알았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그야말로 삭발투쟁까지 할 정도로 난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밤 9시까지 하는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만 더 연장해서 밤 10시까지 연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9시 제한을 10시 제한으로 바꾸었을 뿐 결국은요 수도권에서는 똑같이 9시 제한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게다가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조차도 또 금지를 했습니다. 결국 설 연휴 기간에 뭔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9시가 넘으면 결국은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노래 연습장이라든가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라든가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가 파티룸,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할 것 없이 9시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영업자들의 어떤 불만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서 지금 500명대로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이게 줄어들지를 않아요. 300명대 이하로 200명대로 100명대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거 봐라, 지금 발생 주기, 그러니까 감염병 발생 주기로 보면 자칫하면 4차 대유행으로 가겠구나, 이런 감염병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변이 바이러스 공포입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2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27건을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변이 바이러스가 5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 감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구미에서도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족에게 옮겼고요. 양산에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친척이나 혹은 다른 외국인에게도 집단 발병을 감염시켰습니다. 나주에서도 지금 김해를 방문한 사람의 어떤 친척이 지금 감염이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감염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역 감염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건 여러분 4차 대유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양상을 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어저께는요 12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12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일어난 변이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총 51건입니다. 51건이니까 이게 결국 변이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을 이끌고 갈 거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백신이 접종된다고 하더라도 이 변이 바이러스를 못 잡으면 확산 속도는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는요 감염 속도가
적어도 70% 이상 빠르다. 그러니까 1.7배, 7배 빠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1.7배 빠르다. 감염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집단 면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결국은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다가 설 연휴가 같이 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일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14일까지가 장장 5일 동안이 연휴인데요. 설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시는요. 일반적으로 285만 명의 어떤 이동이 있었는데 작년 설에도 이게 모이지 마라 비대면 명절을 보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650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설에도 438만 명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평시보다는 적어도 말입니다. 100만 명 이상 많은 숫자잖아요. 평시보다는.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예상한 것은 10일 날에는 413만 명, 그리고 11일 날에는 412만 명, 그 다음에 설날은 545만 명, 그리고 13일 날은 449만 명이고요. 14일 날은 357만 명까지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동이 많다는 것은 감염을 그만큼 많이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염을 많이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요. 진짜 공포의 4차 대유행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천대인가요? 정재훈 교수가 지금 4차 대유행 시기를 3월 중순에서 지금 4월 초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학적 모델로 계산을 해봤더니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이 되더라. 1차 대유행에서 2차 대유행까지는 176일이 걸렸다면 2차 대유행에서 3차 대유행까지는 120일이 걸렸다. 그러면 3차 대유행에서 4차 대유행으로 갈 때까지 120일이 걸린다고 했을 때는 4월이고요. 70일, 지금 45일 정도 짧아졌으니까 45일 정도 짧아진다고 하면 3월 중순이 4차 대유행의 정점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3월, 4월 중에 또 4차 대유행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원수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1차 대유행에서 2차 대유행까지 휴지기에 보면 많으면 10명에서 30명 사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2차 휴지기, 2차 대유행에서 3차 대유행의 사이는요. 적어도 100명에서 200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요. 300명에서 400명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대치까지 올라갔을 때는 하루 2,000명의 신규 확진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암울한 예상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울한 예상까지. 결국 여러분 우리 경제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치명타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차 유행 때 어려웠고 2차 유행 때 어려웠고 지금 3차 대유행 기간 중인데 지금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4차 대유행까지 간다면 우리 경제는 적어도 4월 달까지 아니 5월 달까지는 회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지금 4차 대유행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거리 두기를 지독하게 한다면 당연히 떨어져야 정상인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섰습니다. 1을 넘어섰다는 것은요. 오늘이 100명이라면 내일은 100명이 더 넘어선다는 이야기예요. 100명이 더 넘어선다는 이야기. 결국은요. 예. 이 바이러스의 충격이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갈 거라는 예상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감염병을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이미 그렇게 하고들 있지만 말입니다. 각자 도생도 장기전을 펼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월 중에 백신을 맞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지금 치료가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감염병의 속성과 또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 그리고 설날의 어떤 이동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결국은 4차 대유행으로 갈 거다. 이런 예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어느 때보다가 감염병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남녀노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감염병이라는 것은 한번 걸려놓으면요. 걸려서 치료하는 기간도 길지만 그 후유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각자 위생, 자기 방역에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요. 이 방심한 그 순간을 뚫고 이 바이러스라는 놈은 그냥 훅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내라고 하더라도 그냥 썩은 나무처럼 퉁 하고 넘어지기 일쑤거든요. 때문에 남녀노소가 문제도 아니고요. 지역이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방역입니다.